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2,300원 빠져서 84,500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사모펀드 투신 매수로 기간이 2만 주 정도 매수되었습니다. 연기금은 소폭 매도를 했고 뭐 큰 특이 동향의 매매 동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지금 뭐 미 바이오젠발 훈풍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O들에게 주가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떤 SK그룹 회장이긴 하나 실제로 디스커버리의 최창원 부회장이 이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결국에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서로 시장이 반대로 올랐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치고 올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9만원 돌파했다가 그대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틀 정도 올랐으니까 하루 정도 빠지는 거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차라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면서 십자가형이면 모를까 이렇게 봉의 두께는 짧지만 길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영망치형, 네,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망치가 아니고 망치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망치인데 이게 영망치형이거든요. 짧지만 물론 봉의 길이가 짧아서 유의미한 그런 의미를 해석을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9만 원에서 아주 적은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저항선이 작용을 해서 저항을 뚫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뭐 RSI는 26,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8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며칠 더 지나면은 이 물찬 거에서 과매도 영향에서 중립 영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빠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내일 하루로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그 목표는 최소 88,000원 이상입니다. 네, 최소 88,000원 이상이고요. 88,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거의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88,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시가는 84,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수준이랑 동일하게 맞췄는데요. 일단은 이 바닥에서 인지했다라고 느끼려고 하면 사실은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바닥이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기존에 매수하던 사람들은 계속 기존에 매도하던 사람들은 계속 매도할 거고요. 바닥에서는 그러면 저가네 라고 생각하고 줍줍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거래량이 터지는 거고 그래야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지난주 거래량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거래량이 1660K니까 현재 내일 한 700만 주 이상 그 거래가 더 나와야 되는데요. 70만 주 이상.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실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뭐 30만 주, 4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최근 거의 한 달간 70만 주 이상의 나온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88,000원 위로 마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거래량이 비록 적더라도 어쨌든 이 반등이라는 그런 모습이라도 신용이라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상승이 꼭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8,000원까지의 상승을 최소한의 88,000원 그리고 저는 이
9만 원까지의 상승을 좀 기다려 봅니다만, 뭐 이거는 사실은 내일의 시장 그리고 오늘 유럽과 미국의 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요행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매도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외인의 매도가 오늘 나왔던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공매도도 적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어제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 외인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이 외인의 매도가 다시 지속성이 될지 아니면은 단발성으로 끝날지를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의 매력도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WHO나 EMA 쪽 긴급 사용 승인도 안 났고, 그 다음에 매출 당연히 긴급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매출 계약 공시도 없고, 그 다음에 콤보백신에 대한 내용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mRNA 플랫폼에 대한 기술 혁신이나 인수 그런 내용들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차세대 폐렴 구근 백신이나 기존에 임상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도 진전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돈을 벌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 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좀 독특한 모습 보였습니다. 101,500원, 6.95%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95,400원. 네, 아주 조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500억 자사주 규모 소각이 호재냐? 라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호재 아닙니다. 왜 호재가 아니냐? 이미 자사주 500억을 매수할 때 이미 그 소각으로 이미 그 공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을 산 다음에 그걸 그냥 증발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소각도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까지는 지분율이 똑같아요. 물론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총 주식수에서 발행한 주식수에서 이 500억 금액 38만 주를 소각하기 때문에 지분율은 올라가겠지만, 어찌됐던 이미 자사주 매입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코 호재는 아니었다. 사실 근데 어제 시간에 단일가 상승도 했고 오늘 10만 1,500원까지 올라간 것도 상당히 의아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윗골을 달고 쭉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10만 원대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상당히 웃기죠. 10만 8,800원에 그 공개 매수한 게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훨씬 그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0만 8,800원에 공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득을 봤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10만 8,800원까지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또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이게 그럼 9만 원이 빠질까요?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9만 원을 깨냐 못 깨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HMM의 영상에서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영상에서 그랬지만 신저가를 갱신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갱신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아직 갱신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잖아요. 미래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여기는 그 어떤 원자재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저가를 갱신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신저가 갱신했죠. 카카오도 신저가 갱신했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완전 제 관점으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 네이버는 모든 계열사들이 다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 전혀 없고요. 카카오는 전부 다 문어발식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산업의 주 타겟은 국내 산업입니다. 네이버의 주 타겟은 해외 산업입니다. 물론 카카오가 또 웹툰 플랫폼을 일본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주요 산업인 메신저, 카카오톡의 산업 대상 타겟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지만 네이버는 제페토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네이버 라인도 우리나라에선 실패했지만 해외에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굳이 내가 카카오나 네이버 IT 기업 중에 꼭 하나를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꼭 네이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실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주가가 네이버가 코로나 때 19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거의 돌아왔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원래 코로나 전에 또 이 정도 됐습니다.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20만 원, 19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18만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가격대입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근데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좀 많이 벌었죠. 지금 그냥 대충 봐더라도 3만 원, 4만 원까지는 빠져줘야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케미칼 보면은 5만 원까지 빠져줘야 5만 원, 6만 원대까지 빠져줘야 적당한 가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나 뭐 현재나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해서 문어발식 확장은 했습니다만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SK케미칼은 그 과거의 산업과 전혀 다른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기넥신 이런 약 팔고, 그 다음에 코폴리에스터는 아직도 적자였고, 그 다음에 적자 산업 PPS 사업부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면서 뭐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PPS 사업부 현대 EP에다 매각하고, 그다음에 코폴리에스터는 계속 증설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밸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6만 원대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거의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럼 87,000원까지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금주에 만약에 이 저가가 지금 93,100원인데 이 93,100원을 찍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 금주에 저가가 종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빠질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85,0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 다시 10만 원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요. 사실 금융투자의 이 지속적인 매수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의심스러운 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결국에 그래서 한 달간의 매수해서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를 들어서 9월은 순매수고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 9 보통 이제 3분기라고 하죠. 7, 8, 9에서는 11만 주가 매도 상태입니다. 만약에 4분기부터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연기금의 매수가 시작되면 그 흐름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차장고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60만 주대까지 금방 빠질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둥태기로 한 번씩 상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대차장고는 줄어들 것 같고. 다만 공매도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공매도가 결국에 SK케미칼도 HMM과 같이 어떤 나중에는 숏 커버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PPS 사업은 생각보다 우리가 최근에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조금 자그만한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음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각각 공공기관이나 기타 조그만한 사업체에서도 순환 자원 생태계, 친환경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용이 되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SK케미칼이 주목을 받을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이 한 개라도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 혜택을 그대로 SK케미칼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SK케미칼이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다만 8만 원까지 간다, 9만 원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8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8만 7천 원이 아니고 8만 5천 원 이렇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금주에 이 꼭 보합을 만들어야 된다. 98,300원 위로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10만 원까지 상승을 해야만 SK케미칼이 다음 주에 신저가를 갱신하지 않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